말이야. 원의 내정 간섭이야. 맨 처음엔 몽골이었지. 몽골이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다섯 아들에게 땅을 영토를 분할해줘. 근데 그 중에 쿠빌라이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거든. 근데 그 쿠빌라이가 관리했던 나라가 원나라야.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해서 이제 우리는 원 간섭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뭐 전쟁에는 몽골에 졌지만 몽골에 지고 나서 몽골의 이름이 원으로 바뀌고 우리는 이제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원 간섭기의 고려의 상황은 어땠는지. 몽골과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독립국을 유지하기는 했어. 근데 원이 멀리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전쟁이 졌으니까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지.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원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은 해줬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우리는 원이 원하는 대로 다 굳혀야 돼. 그래서 이름도 무슨 종, 이걸 무슨 왕 이렇게 바꿔야 되고 원에 충성했던 임금님들의 이름에는 다 충땡 왕이라는 호칭에 붙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충 누구 왕, 충 무슨 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충자가 들어가면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다? 원나라와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알아두고. 자, 이제 우리나라는 원 간섭계에 들어가면서 모든 호칭이 하나씩 다 낮아졌어. 알았지? 그래서 고려는 원래는 태후국이었어. 그래서 임금님의 옷도 노란색을 입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옷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 조선의 임금님들은 다 빨간색 옷을 입게 되지 그게 제후국을 뜻한다. 그런 걸 좀 알아두고 그 다음 이제 영토를 많이 상실해.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자기네 관리하에 두게 돼. 그래서 잠깐만 우리는 원의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원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그치? 전쟁이 졌다는 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원이 쌍성총관부를 만들어서 우리를 관리해. 그래서 쌍성총관부, 이건 처음이라서 그렇고, 쌍성총관부의 크기는 이 정도야. 요 안에 요게 쌍성총관부야. 원의 군사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고려를 간섭하는 거야. 달라는 건 다 줘야 돼. 해달라는 거. 예를 들어 공료를 잡아서 보내야 돼. 금, 은, 매 원하는 게 너무 많았어. 그거를 우린 다 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간섭하는 기구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루가치라는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고려에 대해서 간섭을 해. 거기다 이제 동령부도 설치해. 그 다음 정동행성, 그 다음 탐라총관부. 탐라총관부는 말을 키워서 훈련까지 시켜서 원으로 보내야 돼. 거기다가 정동행선은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야. 그래서 여기에서 배도 만들고 물자도 군대도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전쟁을 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정동행성이야. 그래서 두 번이나 가는데 두 번 다 실패해. 근데 그때 물살도 굉장히 셌다 그래.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에 물살이 엄청 세대. 그래서 물살도 몹시 셌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 급히 만들었잖아. 그래서 고려에서 만들 때 튼튼하게 못 만들었었나 봐. 그래서 배가 다 전복돼서 2차까지 갔는데 2차가 다 실패했다. 그런데 그때 바람도 몹시 불었대. 그래서 일본은 그때 나온 말이 가미까지. 신의 바람이 불어서 일본을 잘 막았어요.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가미까지 특공대라서 비행기에다가 군사를 싣고 가서 기름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미군을 치다가 본인이랑 비행기랑 같이 죽는 거. 그것도 가미까지 특공대지. 그런 가미까지의 바람에 의해서 일본이 자기네는 피해를 안 입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봐봐. 우리나라에서 전쟁 준비 다 해갔어. 그래서 정동행성이 원래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동행성이야. 근데 성공했다? 아니다. 두 번 다 실패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봐봐. 이제 원이 말하는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물적, 물건, 인적, 사람도 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공력, 여자도 잡아서 보내라면 보내야 돼. 근데 이렇게 잡혀갔으면 원나라의 무사들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노비로 끌려가서 노비로 팔리던지. 근데 한 여인이 기씨 중에 여인이 원나라 황제의 발을 씻겨주는 노비로 잡혀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노비가 너무 이뻤어. 그래서 원래 있었던 황후를 내쫓고 이황후가 된 거야. 그 여인이 바로 기황후야. 근데 기황후가 그렇게 이뻤대. 근데 기황후가 아기도 낳았어. 그래서 원나라 태후하고 이 기씨 형제 중에 이 공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황후가 낳은 그 아기가 원나라의 왕이 될 뻔했대. 그런데 그럴 때쯤 원이 멸망을 해. 그래서 결국 태자짜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기황후, 그러면 우리 고려의 여인이 공료로 잡혀가서 황후까지 된 기록을 갖고 있어.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몽골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풍, 그게 변발이나 호복이야. 그래서 변발이라는 건 요거를 보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이걸 변발이라고 하는데, 변발은 뒤에 머리가 길어. 그리고 그 뒤에를 머리를 따. 그렇게 한 거를 변발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 이제 요 앞에 머리 봐봐. 그지? 얘네들은 앞머리는 다 민다고 해. 그리고 남아있어 있는 머리로 이렇게 멋을 부린 거야. 우리나라 상투하고는 많이 다르지? 요게 몽골의 풍습이래. 그 다음 이제 우린 지금도 결혼식을 하면 패백이라는 걸 드릴 때 여인들이 머리 위에다가 이런 걸 한단 말이지. 요것도 몽골의 풍습이래. 그리고 이제 여기다 연지, 군지 찍지, 그것도 몽골의 풍습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이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야. 그런데 얘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대.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이 되게 아주 섬세해. 돌에다 한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경천사지, 이거 국립박물관 가면 볼 수 있어. 거기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있잖아, 여길 가면 요 3층을 올라갈 수 있어. 요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있는 게 자세히 잘 보여. 그러니까 한 번쯤 가면 3층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재도 조금 봤어. 그럼 봐봐. 원나라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땡,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아, 잠깐만. 고려양. 고려의 풍습을 몽골 사람이 그대로 한 걸 고려양. 몽골풍을 우리가 한 걸 몽골풍. 그지? 몽골풍은 우리가. 고려양은 몽골 사람들이 고려의 풍습을 따라한 건 고려양. 알았지? 자, 이제 이렇게 조금 아까 말했지. 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원에 매우 충성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원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원의 백을 믿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권문세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원의 백을 믿고 우리한테 함부로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나 보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 세자는 5살 이상이 되면 원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원나라의 풍습을 다 배우고 원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돼. 이런 거. 그래서 가서 볼모로 잡혀갖고 원나라에서 살다 온다. 그 중에 어떤 임금님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마국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자, 그럼 응방, 매를 잡아서 훈련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매를 몽골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너무 멀고 교통수단은 없고 사막을 가로지를 수 있는 건 매밖에 없잖아. 그래서 매가 통신의 수단이었대. 근데 훈련하기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의 백을 믿고 너무 횡포를 저질렀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기철. 아까 기황후의 백을 믿고 함부로 한 사람. 이런 사람도 검은세족이야. 주인교. 몽골어를 참 잘했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빴냐 하면 자기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원래 같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나쁘게 통역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횡포도 저지르고 했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백이 컸겠어. 누구의 백을 믿고 얘네들의 백을 믿고. 그지? 이들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검문세족이라고 한다더라.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이들은
원혜백을 믿었으니까 음서제도도 철저하게 혜택을 받았겠지. 우리 자식은 시험을 안 봐도 관직에 나갈 수 있어요. 음서제도. 거기다가 웬만한 사람들의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토지도 뺏고, 어떤 사람들은 신분도 뺏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배우를 부리고 노비도 많이 만들어서 자기 노비로 만들고, 그러면 노비가 많아지면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국가는 경제가 나빠지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횡포를 저질렀었다. 누가? 권문세족이. 알았지? 잠깐만. 자, 이제 권문세족을 얘기했어. 이젠 공민왕이야. 공민왕도 볼모로 잡혀가서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어. 그런데 거기에서 원의 공주를 만났어. 제 노급 공주. 그래서 있잖아, 둘이는 손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대. 그래서 귀엽고 결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노급 공주는 그래도 고려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줘. 제국공주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우리 원나라가 더 센데 해갖고 뭐 남편을 따비도 때리고 되게 좀 거친 여인들이었는데,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는 고려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대. 그리고 둘이가 참 열심히 했었다고 해. 그래서 그는 왔을 때 공민왕 원에 충성을 한 사람은 왕 이름도 충이 붙어야 되잖아. 근데 그의 후손들이 충자를 안 붙인 거 보면, 아, 공민왕은 정말 고려를 위해서 일한 왕이었나 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공민왕이 마침 고려로 돌아왔을 때 원나라가 슬슬 쇠퇴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원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 중국에서도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민왕은 딱 봐도 원은 이제 기가 다 했군, 눈치를 챈 거지. 그래서 원에 돌아오자마자 반원 자주 정책을 시행하는데, 원나라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정책을 시행한 거야. 일단 기황후의 백을 믿고 함부로 날뛰었던 기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면 왕권이 강해지겠지. 이들이 왕보다 셌거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려면 나보다 힘센 사람을 다 제거해야 돼. 제거했어. 좋았지.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 저 일본을 치러 가려고 만들었던 정동행성이야. 그런데 걔도 폐지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원의 간제를 모두 폐지해. 그리고 고려의 제도로 다시 승격시켰다. 이거야. 아까 원의 제도로 다 한 단계씩 낮췄다 그랬지? 한 단계씩 낮췄어. 조종을 왕으로, 지인 폐하 태자를 고전하 세자로, 이렇게 했잖아. 세자. 이게 낮춰진 직함이란 말이야. 그런데 태자로 다시 복귀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원래 황제국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했었다. 누가? 공민왕이. 됐지? 그 다음 이제 공민왕은 변발, 몽골풍 옷 절대 금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쌍성총관부. 여기가 쌍성총관부였잖아. 그지? 요 삼각지대. 이거를 가서 공격해서 다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걸 우리는 쌍성총관부를 회복한 걸 천령 이북의 땅 회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근처에 천령이 있었어. 그 천령을 되찾았어요. 누가? 공민왕이. 있지만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내정 개혁을 해. 전민변정도감 이래갖고, 땅을 빼앗긴 사람, 신분을 빼앗긴 사람 다시 변상해 주세요, 이러려고 도감을 만들었어.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 해방시켜줘, 토지 뺏긴 사람 다시 돌려줘,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성균관을 정비해서 이제 유교 교육을 강화시켰어. 그래서 개혁 세력을 키우려고 했었어. 요런 거. 그런데 이 정책을 하다가 오래 못 가 이분이 사망을 해. 왜냐하면 노국공주가 사망한 다음, 노국공주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다가 아기랑 같이 사망해.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맨날 노국공주만 그리워하면서 울고, 노국공주 그림을 그리고, 노국공주를 위한 불상을 만들고 절을 만들고 이러느라고 국고도 많이 탕진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빠져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맡았던 신돈이라는 스님이라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신돈이라는 스님이 가만 보니까 공민왕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좀 이끌어 볼까?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 그래서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단원 개혁 정책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근데 이거의 영향이 조선에까지 우리는 임금님의 옷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이런 슬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결과 백성의 지지는 있었지만 검문세족들의 강경한 반발 때문에 이 작전은 실패했다. 그리고 요때에 어디에서 홍건적이라 그래서 홍건적이 계속 공격을 해와. 홍건적이야. 홍건적이 위에서 이 홍건적 여기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때 홍건적은 이쪽에 중국이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이상한 종교가 등장해. 그지?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백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집단이었어. 그들이 빨간색 두건을 쓰고 예배를 본대. 그래서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주원장이 홍건적의 리더였단 말이야. 근데 주원장이 친구랑 둘이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자기를 너무 잘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몰고 내려와서 가만 보니까 원나라가 시원찮지? 그러니까 원나라를 한번 공격해 볼까? 그래서 원을 공격할 때 원을 첫 번째 공격했을 때는 후퇴할 때 우리나라를 한번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을 또 공격해 두 번째 원을 공격했을 때 원이 저 북원까지 쫓겨가. 근데 원이라는 나라가 거의 후퇴하고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지. 자, 이제 북원으로 쫓고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이제 무슨 나라를 세워? 명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 요거야. 그럼 봐봐. 아까 원을 공격하러 내려왔다가 고려를 한번 공격하고 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내려와. 이럴 때 공민왕은 저 안동까지 피신을 가. 그래서 두 번째까지 공격을 해왔다. 이거까지 알고. 이제 홍건적과 그래서 홍건적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 여기서도 또 이성계가 크게 힘을 발휘해. 이방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겨. 그 다음 이제 요때쯤 홍건적이 공격할 때 이쪽에 있는 왜구가 또 끝없이 공격을 해. 1년에 배가 전투를 55번 한 전투도 있었대.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싸웠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어떤 날에는 배가 500척이 뜰 때도 있었대.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면 이웃 나라가 이미 눈치를 채. 응? 공민왕이 원이 흔들리는 걸 눈치챘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지니까 계속 공격을 해와. 그래서 요때 공격을 잘 막아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흥무인 세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신흥무인 세력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조금 이따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주도하던 신돈도 제거해버리고 이제 공민왕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검문세족 다 내보내고 친원파였던 사람들 모두 제거하고 왕권은 강해졌지만 전면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근데 신돈이 욕심을 부리니까 신돈도 제거하고 자기 부인도 죽고 반원개혁도 실패하고 이제는 공민왕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 공민왕도 시해되더라. 그래서 공민왕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나 우리의 고려를 다시 찾자고 했었던데 되게 의미가 있어서 이 사람만큼은 충자가 안 들은 임금님이야. 고려를 위한 임금님이야. 이런 걸 알아둬야 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어떤 사람이 있나? 그런 걸 한번 보기로 해. 자, 이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야. 신진사대부. 공민왕이 개혁을 했어. 원래 고려라는 나라에 공부할 수 있는 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같은 게 여긴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지. 발에는 뭐가 있었어? 발에는 주자감. 그런 것처럼 여긴 국자감이 있었어. 그런데 이때에 와서 성균관으로 바꿔. 성균관. 그러면 이 성균관은 고려의 성균관이야. 그지? 또 이 성균관이 조선의 성균관도 있어. 그래서 고려의 성균관은 어디 있다? 개성에 있다. 조선의 성균관은 한양에 있다. 이렇게 요것도 알아도 그럼 이제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그러면 유교 공부에 힘썼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국민아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성장하려고 누구에게? 신진사대부에게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서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의 생각은 이건 성리학이잖아. 성리학은 충, 효, 예야.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매우 중요시해. 도덕
이런 거 매우 중요시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불교를 배척해. 불교 그거 잡소리예요. 이제 불교 아닙니다. 무조건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조선을 만나게 될 건데 거기에는 불교는 안 돼. 그래서 승유억불 불교를 억제할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이들은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숭배했고 대부분 지방 출신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고 똘똘한 지방 출신이야. 근데 이들이 와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해. 그리고 권문세족 쟤네 나빠요. 쟤네 충땡들이에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비판해. 그래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명나라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신흥무인 세력이라 했잖아. 위에서 공격하고 아래에서 공격해 올라오고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국민당은 뭐 피난도 가지만 있잖아. 나라 전체가 피해가 극심한 거지. 위에서 옆에서 그치? 이럴 때 최영 이성계 최영 이게 홍산대첩 이성계 황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박위의 쓰시마섬 정제의 관음포대첩 이게 다 왜군을 막아낸 대첩이란 말이야. 그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한다. 됐지?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을 만나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조선을 만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고려에 대한 문화재를 볼 거야. 문화재까지 다 봐야 이 고려가 끝나. 그럼 이제 탑을 한번 볼까? 지금은 탑을 볼 거야. 탑. 다 탑이야. 이 문화재를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성적을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근데 문화재를 다 어떻게 외워? 능력이야. 너의 능력대로 외워봐. 자, 이제 모양이 이래. 그런데 어떤 탑은 모양이 완전히 달라. 그지? 그리고 실제 얘는 좀 작아. 나의 요 정도 높이?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지. 이거는 스님을 위한 탑이야. 그래서 그 절에 그 스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라서 이런 걸 우리는 승탑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요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런데 승탑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이 유행했었지. 선종은 그 종교 파잖아. 그지? 그때에 이렇게 승탑이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요 승탑은 대체적으로 통일신라 말기 아니면 고려 초기 그때 많이 등장했었다. 이런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승탑은 언제다? 대체적으로 통일신라 말기 고려 초기. 알았지? 조선 절대 없어. 여기만 기억해. 자, 이건 승탑이야. 자, 승탑은 사라진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탑들이야. 자, 있잖아. 우리 신라, 백제 이런 걸 다 따져봐. 얘처럼 이렇게 키가 높은 9층, 10층 이렇게 되는 건 고려야. 알았지? 고려의 승탑이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 중에 세 개만 고려 거야. 하나는 조선 거야. 조선은 억불이잖아.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안 됐었는데 박해까지 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볼게. 자, 이제 얘는 7층 석탑이야. 그런데 얘는 북한에 있어. 그래서 현화사라고 북한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 나왔어. 내가 시험 치를 때 얘가 처음 나왔어. 그래서 나도 어머 이런 탑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나오나. 그래서 나도 물론 틀리기는 했어. 이 현화탑이 왜냐면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얘가 답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찍었는데 틀렸더라고. 그렇게. 이건 북한에 있어.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고려 거라는 거. 그 다음 자, 요게 요 세 개야. 근데 이 중에 고려 것이 아닌 게 있다 그랬지? 조선 거야. 그런데 얘가 조선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러면 고려 거 조선 거를 어떻게 해서 구분해 볼까? 잘 봐봐. 어떻게 보고 구분할까? 고려는 왕의 옷이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 노란색은 태후국이야. 태자국이야. 그치? 제후국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조선처럼 제후국보다 한 단계 높은 태후국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봐봐. 고려는 씩씩한 기상. 태후국이 때문에. 알았지? 조선은 제후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씩씩한 기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잘렸어. 근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돼서 파손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사진에 보면 항상 이 그림이 잘 나오니까 맨 꼭대기를 보면 어느 시대 거다? 고려 거는 씩씩한 기상이 아직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건 고려 거야. 자 이제 그런데 있잖아. 얘는 팔각 9층이야. 팔각이면 위에서 보면 동글동글 하잖아. 그치? 팔각이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요렇게 돼야 돼. 팔각이니까 팔각이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 여기가 팔각이 약간 둥근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팔각 9층 석탑. 그 다음 요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제 10층 석탑. 박물관 안에 들어있어. 대리석이기 때문에 색동이나 산성비를 만나면 얘가 부식한데. 그래서 얘가 박물관 안에 들어있어. 얘는 조선 거야. 그래서 있잖아. 요거는 세조가 승려 억불인데도 불구하고 단종을 내쫓고 미안한 마음에 절에 가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원각사를 짓고 거기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올렸어. 이게 지금도 파고다 공원 안에 있다. 현재 있다. 알았지? 자 이제 탑을 했어. 그 다음에 도자기를 볼 거야. 이제 도자기를 볼 거야. 도자기. 자, 첫 번째 고려 때부터 도자기가 등장해.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흑자로 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 흑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보니까 어머 요렇게 옥 같은 색깔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옥이 되게 귀한 대접을 받았대. 그래서 이 옥 병을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이 암살도 벌였어. 이게 상당히 고가였거든. 그리고 아름다웠거든. 그래서 상인들끼리 암살도 벌였던 고려청자야. 그럼 이제 고려청자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순서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서로 다 해야 되겠네. 자, 11세기의 고려청자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손기술이 참 좋아. 거기서 도자기를 배워왔는데 이제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상감청자. 원래 도자기를 만들었어. 한번 구워서 얘를 꺼내갖고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린 데를 파내고 다른 색 흙을 넣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그렸다? 아니다. 요 그림을 그려서 파내고 다른 색 흙을 더 넣었어. 그래서 흙으로 두 가지 색깔을 냈어. 이런 기법을 상감기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감청자야 12세기. 그 다음 이제 13세기는 원나라가 간섭하고 조금 더 있으면 고려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겹치는 시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했겠어.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구워서 꺼내서 또 그림을 그려서 또 굽고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도자기에다가 그냥 엄마들 화장하는 것처럼 그냥 화장을 했어. 뽀얗게 백토로 분칠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만 둘 수는 없잖아. 해학적인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얘를 분청사기. 됐지? 그 다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큰 일을 겪지 않아. 언제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대략 그때는 좀 평화스러웠다. 그래서 도자기가 달 항아리래. 이렇게 고급지게 뽀얗게. 그지? 그랬는데 일반 백성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이 가. 그래서 거기다가 코발트색으로 그림을 그렸어. 이래서 그런데 이 코발트 요 색깔 그림 그리는 원료가 굉장히 비쌌대. 그리고 이 정도 그림을 그렸다면 이건 아마 양반이 썼겠지. 그지? 우리네 백성은 그냥 도장으로 청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찍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서 그런 걸 썼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에도 이런 그림 있는 도자기가 여러 개 있었어. 요강도 있었고 밥 뜨는 국 뜨는 그릇에도 다 이렇게 청색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다.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얘는 도자기일까? 얘는 활구야. 얘가 화폐란 말이지. 돈이야. 요게 지도가 그려져 있대. 그래서 요거를 은병 혹은 활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은병 활구 기억해야 돼. 근데 얘는 은이 한 돈이야.
그래서 크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대. 6cm 정도 된대. 근데 얘가 은이 들어있다 보니까 화폐 단위가 되게 큰 거잖아. 그래서 인삼이든 이렇게 큰 물건을 외국과 무역할 때 그때 주로 했었대. 근데 봐봐. 저렇게 큰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 위조 지폐. 이게 가짜 돈이 많이 나왔었대. 그래서 오래 사용 못하고 없어졌다고 해. 근데 어쨌든 얘는 화폐야. 도자기 아니야. 그럼 얘는 봐봐. 11세기 고려 청자야. 됐지? 얘는 파내는 기법이 달라. 그걸 상강 기법이라 그래. 선생님이 치치도 목걸이 잘하잖아. 요것도 상강 기법이야. 파내고 거기에다가 은실을 넣어서 톡톡톡톡 꼭 집어넣고 걔를 다시 다듬어서 그래서 얘를 매끈하게 다시 만들어. 요거를 상강 기법. 알았지? 그러면 저 상강 그래서 얘를 상감청자. 알겠지? 그러면 얘는 상감 청자야. 됐지? 얘는 얼굴에다가 분칠을 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분청사기라고 해. 분청사기. 그래서 어떤 거는 더 진한 색을 바를 수도 있고 더 흐린 색을 바를 수도 있어. 됐지? 그 다음 이제 얘를 달 항아리. 그래서 얘를 백자라고 해. 근데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청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청화백자 이렇게 얘기한다. 자, 됐지? 요거 꼭 기억해 놔야 돼. 자, 이제는 문화재를 할 거야. 자, 이제 대웅전 이렇게 얘기하지. 대웅전들이야. 그 절에 있는 대웅전이야. 그런데 어떤 건 2층이고 어떤 건 3층이고 어떤 건 1층이야. 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있잖아. 이런 집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얘가 기본이야. 얘와 얘가 기본이야. 얘와 얘가 기본이야.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기둥이 하나에 공포라는 게 하나 있어. 또 요 사이에 그지?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지? 그런데 얘는 기둥 하나에 공포가 사이에 두 개나 더 있어. 뭔지 알겠지? 요렇게 차이가 있어. 얘는 봐봐. 요렇단 말이지. 자, 어느 건물이 더 튼튼할까? 그지? 이게 있잖아. 그림 봐서는 이렇게 요 정도지만 요 안에 이 공포 하나를 만들 때 석가래 밑에 들어가는 게 되게 치밀하게 뭔가가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옛날에 숭례문이 불탈 때 3일 동안 불이 탔어. 소방관이 와서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았어. 왜? 요 사이에 나무가 되게 치밀하게 들어가 있어갖고 그렇게 오래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박혀 있다는 건 힘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데는 다 이렇게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어떤 건 5층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이게 주심포라 그래. 기둥 하나에 포가 하나. 주심포야.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단아하다. 그지? 가단하다. 없네. 되게 불쌍하구나. 그렇지만 깨끗하구나. 그지? 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고 기둥이 하나 있어. 요 사이에 포가 하나씩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큰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왜? 힘이 약해서. 알았지? 이게 고려식이야. 자, 고려식이야. 고려식이라 그랬어. 고려. 그러면 고려는 무슨 포다? 주심포다. 기둥 하나에 포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주심포야. 됐지? 그럼 아까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간다고 했지? 자, 2층으로 올라갔어. 얘는 5층이야. 얘는 3층이야. 얘는 2층이야. 얘네는 다 무엇 때문에? 얘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봐봐. 자, 얘 때문에 가능하다. 요렇게 보는 거야. 자, 역시 포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로 올라가도 돼. 튼튼하니까. 그지? 얘도 봐. 이 안에가 꽉 차 있잖아. 그래서 실제 이런 건물은 가서 보면 굉장히 무게감 있고 웅장해. 멀리서 봐도 멋있어. 근데 얘는 좀 가난해. 딱 봐도 옛날에 얘네가 이 정도밖에 못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긴 또 5층까지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주심포. 얘는 다포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울 때에도 배를 통통하게 세운대.
그리고 아래 위는 약간 가늘게. 그래서 있잖아, 그렇게 해놔야 멀리서 봤을 때 얘가 딱 튼튼하게 보인대.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만들잖아. 그럼 멀리서 보면 얘가 되게 빈약해 보인대. 그래서 얘가 기둥이 배흘림 기둥, 배가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요. 알았지? 배흘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이야. 얘는 배흘림 기둥의 다심포 양식이야. 다포식 양식이야. 됐지? 그런데 어떤 시대든 항상 예외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주포식이라 그랬잖아. 어느 시대가? 고려 시대가 주포식이야. 그래서 기둥 하나, 포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로 다심포가 하나 있어. 다포식이. 포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튼튼하기 때문에 몇 칸 집이야? 7칸까지 갈 수 있어서. 얘는 뭐야? 3칸 집이잖아. 얘도 3칸, 얘는 5칸. 이거란 말이지. 얘는 7칸, 9칸. 계속 갈 수 있어. 왜? 다포식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고려 말 거야. 됐지? 됐지? 고려 말 거야. 그럼 조선에는 또 특별한 게 없어? 당연히 있겠지. 그지? 이제는 조선 초야. 조선 초로 가면 고려의 영향을 받은 주포식이 있더라. 그지? 주포식이면 고려 거잖아. 그런데 조선 초기니까 요것도 주포식으로 있구나. 요런 거 외워줘야 돼. 그렇지? 더군다나 얘는 북한에 있어. 이건 성불사야. 북한의 성불사. 여기는 남한에 있어. 무량사? 아닌데, 무위사. 무위사. 이렇게. 자, 원래 주포식은 고려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성불사는 다포식이야. 오케이? 자, 이제 조선 거야. 조선은 다 다심포야. 그런데 맨 앞에 하나, 조선 초기에 주포식이 있었대. 어디나 예외는 있다 그랬어. 그럼 또 예외가 또 있어. 자, 요게 바로 금산사야. 그럼 금산사 하면 누가 떠올라야지? 견훤. 신검한테 쫓겨난 견훤 도망갔어. 그런데 이게 그러면 후백제인데 어떻게 고려식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절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불에 타. 그래서 얘를 다시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면 조선 인조 때 다시 지은 거야. 그래서 인조 조선식 건물이 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조선식인 거야. 그럼 또 조선시대에 요게 또 하나 있어. 이것도 다심포, 다포식이야. 그런데 얘는 5층이잖아. 얘는 대웅전이 아니야. 얘네는 다 대웅전인데 얘는 대웅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목탑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건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딱 하나밖에 없는 보은 법주사 팔상전 목탑이야. 알았지? 기억해도. 자, 요렇게 해서 건축물도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볼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불상을 볼 거야. 불상은 아까 부석사에 가면 이 불상이 나와.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얘가 사람의 한 3배 높이 정도가 돼. 상당히 큰 거야. 그래서 딱 들어서는 순간 압도돼. 커다란 노란 불상이 훅 들어와. 그래서 커다란 불상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 근데 얘는 쟤보다 조금 더 커. 그런데 철불이래. 까만 불상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아름다울까? 상당히 위압적이었을 것 같아. 겁이 확 나지 않았을까? 이 앞에서는 절대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아. 그치? 더군다나 철은 녹이 슬잖아. 근데 녹이 쓰는 철을 1000년을 유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어떻게 녹을 안 쓸게 잘 보관을 했을까? 그지?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거대 철불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먼저 봐야 돼. 얘를 앞에다 두고 보고 철불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고려는 이쁘지 않아. 근데 얘는 이쁘잖아. 얘도 이쁘잖아. 이건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불상 아름다워? 절대 아름답지 않아. 미워. 이 얼굴 하나의 크기가 사람 키만 해.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야. 그지? 그런데 아름답다? 아니다.
그 지방의 귀족이 나 이렇게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고 아주 거대 불상을 만든단 말이야. 예를 들어 바위덩이를 깼어. 그래서 여기다가 불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마의 불, 바위에 불상을 아예 만들었어요. 얘도 마의 불.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고려의 불상은 아름답지는 않아. 그러나 규모가 워낙 커. 투박해. 그건 왜 그렇다? 그 지역의 호족이 나 이렇게 힘센 사람이에요. 나를 과시하려고 너무 급하게 만들기도 했고 서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대함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름답지는 않은데 이건 더군다나 더 아름답지 않은데 어쨌든 거대 불상이 있다. 이런 걸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자, 이제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어. 그치? 그래서 절에 재산이 되게 많았어. 나중엔 절이 숙박업도 해. 이자놀이도 해. 그리고 그렇게 이자놀이도 하고 술 장사도 해. 그러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절 앞에 장생표를 설치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다 이 절 거예요. 이 재산은 다 절 겁니다 하고 기록을 남겼단 말이야. 얘를 장생표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직지심체유절.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목화. 처음으로 따뜻한 속옷을 입을 수 있었어. 어떻게 씨앗이 탁 터졌는데 그 안에 솜이 들어있냔 말이야. 너무 신기하지. 근데 얘가 엄청 따뜻하고 가벼워. 그래서 있잖아, 이걸로 지금도 이걸로 만들어진 이불을 사려면 오리 이불보다 훨씬 비싸. 알았지? 오리는 걔 털을 뽑아갖고 아주 연한 털만 넣어서 만든 거잖아. 얘는 그렇잖아. 솜이야. 그지? 난 그래서 오리털 안 좋아해. 자, 그 다음 이제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요게 상강기법이야. 요렇게 그림을 다 그려. 그림 그린 데를 다 파내고 거기다가 은사, 금사를 다시 집어넣어서 깨끗이 메꾼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손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손재주 하면 또 있지. 조개 껍데기를 다 잘랐어. 여기다 다 넣었어. 그림을 그렸어. 거기다 오칠을 했어. 이 장롱이 10,000원짜리도 있대. 조개 껍데기로. 이게 나전칠기야. 우리 문화재. 그 다음 이제 최군선의 화포야. 더군다나 이 화포를 배에서도 쌌다는 거 아니야. 누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 그래서 유명한 거잖아. 배에서 한 포도 쏠 수 있었어. 한 포도 쏠 정도면 배가 얼마나 튼튼했겠냐. 하나 쏠 때마다 배가 출렁출렁 할 텐데 그래도 쏠 수 있었다는 건 배도 튼튼했다. 화포도 특별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공민왕이 그린 그림이야. 이게 몽골풍을 알 수 있는 거야. 머리를 묶었어. 댕기를 했어.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 머리가 이 뒤에서 철렁철렁 이렇게 휘청거리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풍속도 알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사천대래. 이게 뭐냐 하면 신라시대 때 첨성대가 있었지. 그렇게 첨성대처럼 별자리를 관측하던 사천대야. 그래서 이 위에 건물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거래. 그래서 그 위에서 별자리를 관측했어.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팔만대장경. 오, 대장경을 만들었어. 몇 개나? 8만 개나. 8만 개도 대단하지만 얘를 보관하고 있는 대장경판 전, 이 집도 세계문화유산이야.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지만 습기도 안 차고 이렇게 휘어지지도 않았어. 얘가 하나도 휘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뭐 뜨겁다고 어떻게 되지도 않았어. 통풍이 너무 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집 자체가. 그래서 집도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도 세계기록유산, 유산을 2개 갖고 있는 거야. 요 안에.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수월간음도. 사실 이 그림은 옷을 그리진 않았어. 그런데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 그런데 이 그림이 시커멓게 변해갖고 거무스름한데에도 광채가 나잖아. 이게 다 금사, 은사로 그림을 그렸대. 근데 이렇게 옷을 그리지 않고 거기다 그림만 넣었는데 그 그림만 갖고도 얘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기법이래. 그래서 그
스위스 명장들도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칭찬을 할 정도로 세심하게 너무나 잘 만들었대. 그런데 있잖아, 그때 당시로 따져서 요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금사, 은사를 넣어서 그 시대 때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 한 편의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건 다 일본에 많이 빼앗겼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에 제일 많다는데, 일본에서 얘를 하나씩 빌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려고 빌려오잖아. 빌려오는 비용만 몇백억을 제하고 빌려와. 몇백억을 내고 빌려와.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가. 왜? 뺏겨서. 왜 뺏겼어? 네가 못 지켰으니까 뺏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왜 이런 걸 뺏겼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문화재를 다 봤어요. 자, 고려의 문화재를 다 봤으니까 이제 고려는 끝난 거지. 그럼 이제 이 다음 타임에 조선을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조선에서 다시 만나보기로 해요.